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대확산이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농진청에 과수화상병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또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실태와 스마트팜 빅데이터 확보 부진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과수화상병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15년 첫 발생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올해 발생 농가는 9.2배 증가한 626농가, 매물 면적은 5.5배 증가한 331헥타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올해 과수화상병의 대확산을 두고 농진청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농진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호주 등 해외 우수 방제 사례를 참고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 방매를 한 그 호주의 사례를 잘 연구를 하셔서 지금 우리는 지금 초기에 대응이 실패해가지고 5, 6년간 10배 가까운 지금 확산이 되었다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잘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진청이 보다 엄격하게 방제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계 에이즈 내지는 과수계 대지열병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단 발현되면은 매몰 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찰과 아까 말씀하신 공적 방제만이 유일한 길이다. 농진청의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진청이 국산 품종 개발을 위해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종자 사용료로만 1,300여억 원을 외국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 원, 연평균 225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자금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식량 자금률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 신품종 그리고 재배기술의 개발 보급 등 R&D 사업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R&D 사업에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된다면 이 자금률 하락에 대해서 농진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국산 빅데이터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지만 농진청이 뒤늦게 빅데이터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는 스마트팜 사업이 14년부터 시작됐는데 빅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밖에도 농진청 국감에선 농민 안전사고 예방, 연구 관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농가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최근 돼지 재입식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과 10일에 강원도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모든 재입식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18개 시군 북부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재입식 예방적 수매 도태 등 ASF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과 11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 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18개 시군 북부협의회는 13일 경기도 연천에 모여 ASF 후속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농가들은 지난해 ASF 발생으로 키우던 돼지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 또는 수매 처리한 뒤 1년이 넘도록 돼지를 키우지 못하다 최근 재입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SF가 재발하면서 재입식 논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특히 연천 지역 농가 5곳은 방역시설 평가와 환경평가를 완료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는 상황인데 하루하루가 정말 끔찍한데 여기서 또 미뤄졌다는 게 또 이게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해지는 거죠. 회의 결과 협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ASF 추가 확진 추이를 지켜본 뒤 재입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화천에 위치한 양돈 농장 2곳을 제외하면 ASF 추가 확진 사례가 없지만 사육돼지에서의 ASF 재발이 처음인 만큼 잠복기까진 기다려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SF 바이러스는 최대 3주의 잠복기를 갖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ASF가 재발해도 재입식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재입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재입식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의 예방적 수매도 태도, 이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화천에서 ASF가 발생하자 인접 5개 시군 175농가에 대한 예방적 수매도태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농장 초소를 24시간 운영해야 하고 외출까지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주어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식료품은 어디서 삽니까? 그때마다 다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건지. 수매 살처분하는 것도 방역 8대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예외로 줘야죠. 한편 이날 협의회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중점방역관리지구 설정 이후 돼지 입출하, 사료 반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김결수입니다. 한동안 강세를 보이던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김장용 배추 수급은 청신호를 보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배추 도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초 배추 평균 도매 가격은 포기당 5,662원으로 추석 전인 9월 말 8,124원보다 30% 떨어졌습니다. 고랭지 배추 출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돼서입니다. 8월에서 10월 초까지 출하된 배추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고랭지 배추인데 그동안 배추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인 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고랭지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장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가을 배추는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11월, 12월에 가장 활발하게 출하되는데 주산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재배 면적도 넓어 생산량이 고랭지 배추의 3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가을 배추 출하량 증가에 따라 앞으로 배추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와 유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을 배추가 이제 초기 물량이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서 가격은 좀 하향세로 지금 전환되었고요. 가을 배추가 이제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전년보다는 좀 낮은 가격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년에도 8월과 9월 4,000원대이던 배추 도매값은 10월 2,000원대, 11월과 12월 1,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가을 배추 성출하기인 11월과 12월이 되면 배추 도매 가격이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을 배추의 생산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2%, 지난해보다는 16% 많은 데다 최근 기상 호조로 생육중기 배추 작황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작황은 좀 안 좋다고 해서 조금 단수가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기상이 좋아지면 결국은 작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단수가 얼마나 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잉이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김장 의향이 올해 가을 배추 수급과 가격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고추 등 양념채소 가격, 배추 가격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소비자의 김장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가을 배추 수급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김장철이면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또 김장을 소비하냐 그게 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건고추 가격이 또 상당히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덜 담을 수는 있거든요.
농가들은 본격 김장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에서 배추값 고공행진과 같은 보도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이 올해 김장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학교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해온 친환경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올해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7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올해 친환경 학교 급식 농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잇따라 연기했고 개학 이후에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학교 급식 수요가 곤두박질한 겁니다. 실제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가세였던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 판매액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5.1% 급감했습니다. 올해 월 평균 판매 금액은 140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쌀 판매 금액은 1년 새 72% 줄었고 감자와 양파는 각각 77.5%, 67.5% 감소했습니다. 친환경 마늘과 당근도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60에서 70% 내려앉아 각각 35억 원, 27억 원에 그쳤습니다. 축산물 판매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한우 판매 금액은 1,000억 원을 웃돌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81% 감소한 194억 7,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돼지고기 판매액은 1,167억 원어치 팔렸던 지난해보다 66% 적은 398억 원이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은 올해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가 급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피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친환경 농가들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겨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친환경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나마 피해가 덜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된 것들은 예년 대비 30% 될까 말까? 계약 재배로 들어갔던 시장들이 학교 급식으로 인해 코로나로 그냥 왕창 주저앉아 버린 거죠.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학교 급식 가정 꾸러미 사업이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됐죠. 산지들이 좀 숨통을 좀 돌릴 수 있는. 친환경 농가 사이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야외 작업에 한창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야생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전국 각지에서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도 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권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주로 4월에서 11월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참 진드기를 매개로 걸리는 증후군입니다. 4일에서 최장 2주까지 잠복기를 거친 후 38도 이상 고열과 구토,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데 치명률이 10%에서 최대 40%에 달합니다. SFTS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 13일 기준 전국에서 175건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농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등 야외 활동을 하다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감염 연령층입니다. SFTS 주 감염 연령층은 50대 이상인데 농촌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첫 사망 사례 역시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으로 밭일을 하다 감염된 고령자였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강원도에서는 이달 5일에서 7일 동안 감염된 3명의 환자 중 80대 노인 1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SFTS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때문에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옷과 긴 바지,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벌레 물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 그 몸이 가렵거나 좀 그 벌레 물린 증상이 있으면 샤워를 하실 때 반드시 그 벌레 물린 자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흡혈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인이. 야외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소매와 바짓단을 단단히 여미고 평상시 일상복과 작업복을 반드시 구분해서 입어야 합니다. 또 풀바디에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하고 귀가하면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해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싹 채소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새싹 밀과 새싹 귀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간 기능 개선과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녹즙이나 화장품 등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분말이나 즙으로 많이 섭취하는 새싹 채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새싹밀과 새싹 귀리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 탁월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새싹밀의 경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물질을 발견하고 비알코올성 간 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새싹밀은 밀 종자보다 항산화와 생리활성 능력이 뛰어난 폴리페놀류 성분이 50배 이상 많습니다. 폴리코사놀 성분도 30배 이상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농진청은 간 기능 개선 효능 확인을 위해 인체율의 간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새싹밀 추출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간세포 생존력과 항산화 성분은 증가하고 활성산소는 감소했습니다. 즉 새싹밀이 비알코올성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밀싹에는 종자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이나 폴리페놀 등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간세포 보호 효과 등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귀리의 새싹 추출물에서는 아토피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피부염이 있는 동물에게 새싹 귀리 추출물을 3주간 피부에 바르고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추출물을 바른 경우 바르지 않은 동물에 비해 가려움증이나 홍방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새싹 귀리의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세포 증식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싹귀리는 다량의 아베난코사이드 그리고 플라본 배당체 계열의 물질이 많이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새싹밀과 새싹귀리에 대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할 예정이라며 기능성 식품과 피부 개선 화장품을 개발해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3일 강원 춘천철원 화천 양구축협을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차단 방역 대책을 논의하며 농협의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ASF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ASF 조기 종식을 위해 경기 강원 북부 지역 농가 358곳에 생석회 17,500포를 지원하고 공동방제단이 발생 지역 인근을 매일 소독하는 한편 광역방제기를 추가 배치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동안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도내 적법화율이 88.4%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최대 6개월의 별도 관리 기간이 부여된 만큼 별도 관리 농가가 선정되는 대로 축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법화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시금치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금치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해 시금치를 재배하는 군민으로
남해군은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출하용 포장재를 이달 말까지 공급할 방침입니다. 단 전년도 시금치 파종 면적 행정조사 누락 농가와 농협 경매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북 임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가 둔화하고 농촌 인력난이 심화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기종은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22종, 837대로 희망자는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날짜 사흘 전에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